좋은 자리에서 많이 배울 수 있게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쩌다가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쯤 저희는 이제 2013년쯤에 이 그동안 장르 소설 체제로 자유 연재를 하다가 작가들이 이제 좋은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출판사의 컨택을 받아서 종이책으로 혹은 필요하다면 전자책으로 권당 출간을 해봤던 이 체제에서 자유롭게 연재하던 작품만이 아니라 이제 컨택을 받은 작품이 네이버나 혹은 카카오 페이지 같은 이제 거대 플랫폼에서 100원 혹은 200원 혹은 500원까지의 편당 결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을 때부터를 이제 웹소설, 웹툰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제의 변화를 보게 되면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독자들이 내가 일정하게 이 작품을 돈을 내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 하에서 작가들은 책임감 있게 완결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잘 팔리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품들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사가 굉장히 균질화되어 있고 또 팔릴 만한 어떤 특정한 소재가 인기를 끌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나 혹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고 하는 작품들을 이제 드라마를 보셨을 텐데요. 둘 다 베이스는 웹소설입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물론 이제 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하고 이제 재밌어 하셨을 수 있지만 사실상 웹툰이나 그리고 웹소설 체제에서는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 혹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이제 복수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한 형태의 이야기로 창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서사가 균질화된다면 표절 논란도 있을 것이고 클리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일 것이고 그리고 독자들이 자기가 읽고 싶은 이야기를 키워드로 검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관점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작품들을 읽게 되는 것이 이 웹소설 그리고 웹툰의 체제였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들을 조금 보셔서 아마 학회에서도 발표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발표 주제를 듣고 약간 곤혹스러웠던 게 저는 헤비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소장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독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먼저 학문적인 입장을 갖추지 못한 채로 이렇게 한 며칠을 보내다가 늘 그렇지만 마감일은 다가오고 예, 그쵸 마음은 불안하고 그러면서 그럼 현상이 어떤지부터 일단 좀 보고 이제 제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자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경제 시대에 웹툰과 웹소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대형 플랫폼은 편당으로 이 결제를 하다 보면 작품들이 이제 잘 팔리는 작품들이 그 플랫폼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웹소설이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작품이 10억 뷰예요. 그러니까 한 편에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억 뷰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작품에 거의 100억 가까운 비용을 이제 소비자가 지불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게 이제 2년 동안 이 작품이 연재가 되었고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그게 이제 플랫폼 하나를 먹여 살릴 만한 게 되는 거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산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10억 뷰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작품들 하나가 팬덤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독자들의 경우에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아주 열심히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플랫폼과 그 플랫폼에 입점한 출판사들 그리고 작가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사실상 저의 이제 1차적인 판단으로는 구독제보다는 이제 구매하는 것이 조금 더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구독제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21년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버리게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됐죠. 하지만 2023년 그리고 2025년에 재담 쇼츠에서는 웹툰을 그리고 2025년에는 밀리의 서재에서 웹소설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담 쇼츠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 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뚝 떨어져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비슷한 이런 웹소설과 웹툰을 이제 구독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초기 어떤 모델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조아라라고 하는 자유연재 사이트를 먼저 좀 짚어보면서 이 두 사이트도 함께 플랫폼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곳에서 이제 연재를 편당 유료로 결제로 하게 되면서 독자들은 작품의 간단한 소개 혹은 작가들을 보고 조금 읽어봐요. 대부분 이제 상도위가 좀 있어서 이제 처음에 한두 편에서 5편 혹은 길게는 25편 한 권 분량까지는 무료로 읽을 수가 있게 해줍니다. 특히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한 2편 정도를 무료로 읽게 해주는데요. 이 작화 스타일이나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보면 많이 훈련된 독자들은 보는 순간 재밌겠다 봐야지 혹은 나는 안 볼 거야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려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독자들은 플랫폼 안에서 그러한 보기만을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구매 플랫폼,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혹은 리디북스 같은 구매 플랫폼에서는 SNS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상당히 흥미롭게도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구독 플랫폼에서는 이 독자들이 자기가 본 작품들을 그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아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큐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실상은 이 구독제가 웹툰이나 웹소설 체제 안에서도 이 큐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운영되었던 거의 이제 20년 넘게 운영되었던 플랫폼인 조아라는 자유연재란과 그리고 프리미엄 연재란과 그리고 노블레스라고 하는 연재관으로 구분해서 이 작품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이 노블레스란은 이용권을 지불하고 하루나 이틀 혹은 한 달 혹은 뭐 80일 이런 식으로 구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원래는 이용권이라고 하다가 소비자한테 조금 더 익숙하게 이제 구독권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이 노블레스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19금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제 발표집의 74쪽을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하얀 그 캡처한 거에 막 하얀 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 논문집에 19금 표지를 넣기는 좀 넘사스러워서 그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대로 굉장히 장르를 아예 한정을 함으로써 작품 확보가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독자는 굉장히 목표가 정확하죠. 난 19금을 읽겠다. 그리고 연재하는 작가들도 내가 빨리 데뷔를 해서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데 빠르게 내가 이걸 확보하고 여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벌려면 내가 빨리 데뷔를 하고 싶다. 그럼 난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르를 잘 갖추어서 그러니까 아예 확보를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분야의 특정한 장르와 특색을 확보함으로써 작가와 독자 확보를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이라고 하는 것을 초기적으로 이 조아라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이용자와 경이용자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헤비 유저가 아니라 라이트 유저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담 쇼츠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이제 후발 주자인 그 두 개의 플랫폼 중 하나인 이 재담 쇼츠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인 재담과 그리고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쇼츠라고 하는 이 이제 용어를 합쳐서 이제 만들어줬는데요. 이제 공모전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작품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 입장에서도 내가 몇 명이 접속했을 때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매 형태의 그 계약서에 상당히 익숙하지 시간당 누가 들어와서 내 걸 얼마나 받고 우리 출판사에는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훨씬 더 구독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이제 계약서가 더 복잡해지니까 작가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작가와 작품을 잘 확보하려면 신진인 경우가 좀 더 적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웹툰 런이라고 해서 이제 토너먼트로 처음에는 32명, 그 다음에 뭐 좀 투표를 해서 16명, 그 다음에 8명,
4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4km 뭐 이렇게 마라톤 뛰는 것처럼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 이제 작품을 경연 대회를 하면서 신규 작가를 발굴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기존 작품들의 경우에는 쇼폼 콘텐츠로 조금 유명한 작품들의 이제 판권을 사와서 쇼폼 콘텐츠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것들은 이제 아직은 제가 신문 뉴스로만 봤지 작품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이현세 작가님 이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예, 이제 좋아하시는 작가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분이고 이분의 작품을 더 읽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작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이분의 작품을 AI로 학풍을 학습시켜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또 창작을 해보거나 이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요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은 75쪽에 그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공모전이라던가 콘텐츠라던가 이런 기술 활용들을 통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재담 쇼츠의 이제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6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단미디어와 라이언 로켓과 함께 진행하는 이 AI 작업은 AI가 기존 학풍을 학습하고 고교 외인 부대, 카론의 새벽 등을 리메이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공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실험적으로 보이는 이런 웹툰 구독 플랫폼의 시스템은 결국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작가들을 수혈하고 그리고 기술에 기반해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 특징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밀리의 서재입니다.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굉장히 다양한 뭐 시나 소설이나 에세이나 이론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즐겁게 읽고 있는데요. 이제 독서 플랫폼으로 출발한 만큼 독자들에게 그런 독서 경험을 격려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면 이제 이런 게 있죠. 나는 하루에 밀리에 몇 번 접속하겠다. 뭐 나의 독서 계획은 뭐다. 내가 메모한 건 뭐다. 혹은 유명한 이제 라운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후발주자로서 이런 밀리의 서재의 독서 경험을 위한 전략이 이제 네트워크 효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 간의 어떤 상호 접촉을 통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용자들이 독서와 관련된 자기 경험을 세분화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것과 관련된 특히 뭐 웹소설이나 웹툰과 관련된 읽기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장점이 기존의 카카오 페이지나 혹은 리디북스 혹은 또 이제 네이버 시리즈 같은 경우 독자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댓글에서만 이제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편당으로 이렇게 휘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댓글로도 막 싸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너무 재밌잖아요. 이제 보고 있으면은. 근데 문제는 그 재밌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휘발되어 버린다는 데 있죠. 동시에 또 약간 출판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데요. 바깥에서 이제 대부분 SNS에서 이제 이런 독서 경험들을 나누다가 보면 이제 가끔 이제 2차 창작이라고 한다던가 팬덤들이 뭔가 만들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종종 이 공식적인 어떤 작품의 원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너무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이제 한계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장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플랫폼 안에서 그런 독서 경험을 이제 아무래도 구독자다 보니까 작품을 확보하거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플랫폼보다는 작품들이 아주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맥락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 독서 경험을 최대한 재밌게 하는 수밖에 이제 없겠다는 게 전략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점으로는 이 플랫폼과 출판사가 독자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7쪽의 마지막 문단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후발주자들의 경우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제 플랫폼은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어떤 조금 심심한 큐레이션 방식을 넘어서 독자와 작품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밀리의 서재의 경우에도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 나서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를 선정하고 작품을 큐레이션하는 플랫폼 전체의 조망이 기존 구매 플랫폼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좁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러한 이제 구독제 플랫폼들의 강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남은 문제들과 이제 제언 같은 것들인데요. 이제 권당 온 오프라인 출간에서 이제 편당 결제로 인용을 하게 되면서 작가들의 책임 있는 연재, 이제 제가 아직도 원통한 것들이 이 장르 소설 체제에서 완결을 안 하고 이제 사라진 작가분들이 좀 계세요. 저는 정말 꼭 다시 만나면 왜 완결을 안 내고 사라지셨나요? 하고 이제 묻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냐면 편당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플랫폼의 역할의 강화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서사가 균질화되고 또 클리셰가 활용되며 또 익숙한 소재의 활용을 너무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절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구독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작품을 제한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너무나 검증되고 안정적인 독서보다는 조금 모험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신진 작가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내가 한 달간은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 좀 안 유명한 거라도 좀 봐볼까?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쇼츠 콘텐츠가 메타 콘텐츠로도 기능할 수 있고 또 독서 경험의 공유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고 자기를 알리고 싶은 작가들 그리고 실험적인 이야기를 읽고 싶은 독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존 플랫폼도 이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작가 육성을 실제 하는 과정에서 도전 작가 제도나 스테이지 제도라던가 혹은 아카데미 같은 제도를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는 다른 형태의 보상의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 경험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도 많이 남을 텐데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같은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저희 한동안 유행했던 특정 그 화풍을 활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화풍을 활용해서 내가 읽고 싶은 이야기를 내 맘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출판하는 일도 그것을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또 법제적인 제도도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미디어 차원에서 독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또 콘텐츠를 추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이 플랫폼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미디어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이제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예스24라던가 혹은 이 이전에는 이제 피너툰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갑자기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 자체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보는 것이 저희들에게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